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궁금증을 확실하게 타파해드리는 정영찬 보험타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보험을 한 가지라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사실 이미 상당히 좋은 조건의 보장과 혜택을 확보하고 계신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좋은지, 어떤 부분이 유리한지 전혀 모른 채로 유지하시거나 심지어는 해지까지 고민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생활이 조금만 빠듯해지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선택지가 보험 해지인데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다시는 같은 조건으로 가입할 수 없는 보험을 스스로 없애버린다는 점입니다. 왜 예전에 판매되던 보험들이 지금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은지, 왜 현재는 가입이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차분히 들어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실손보험, 암보험, 수술비보험, 종신보험처럼 여러 개의 보험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몇 가지만 준비해 두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근데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 두고 내가 어떤 특약을 갖고 있는지, 이 보험을 실제로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료가 부담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오면 충분한 확인 없이 해지부터 고민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 결정이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지를 결정하시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할 보험들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다음에 판단하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린 보험은 1에서 3종 수술비 특약입니다. 요즘 수술비 특약을 보면 1에서 5종, 1에서 9종 또는 엔드 수술비 같은 구조가 대부분인데요. 과거에는 1에서 3종 수술비란 특약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저도 많이 판매했고요. 이 특약은 2007년까지만 가입이 가능했고요. 지금은 같은 조건으로는 다시 가입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 특약은 손해보험사가 아니라 생명보험사에서 판매됐던 상품이라는 점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약 본인 보험이 생명보험사 상품이라면 반드시 한 번쯤은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특약을 해지하면 불리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현재 판매되는 수술비 보험이나 실손보험에서는 거의 보상하지 않는 치조골 이식 수술을 보장해 준다는 점인데요. 임플란트 치료를 하다 보면 치아 손상 정도에 따라서 폐어 이식, 치조골 이식 수술을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 수술은 사용 빈도가 높다는 이유로 현재 보험에서는 보상이 거의 되지 않아서 대부분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반면 과거 1에서 3종 수술비 특약에서는 이 치조골 이식 수술이 2종 수술로 분류돼서 설정 금액이 100만 원이면 그대로 1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백내장 수술, 척추 수술, 탈장 수술 등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판매되는 1에서 5종 수술비에서도 보장은 되긴 하는데 보장 금액 자체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백내장 수술 경우에는 요즘 대부분 1종 수술로 분류돼서 20만 원 안팎의 보장에 그치는데 1에서 3종 수술비 같은 경우는 2종 수술로 분류돼서 100만 원 보장이 가능했습니다. 제왕절개라든가 치익 수술도 마찬가지로 생명보험사이기 때문에 현재는 회사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거나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만 과거 특약에서는 보장이 가능했었고요. 물론 암수술이나 개두술, 규모가 큰 수술의 경우에는 1에서 5종 수술비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런 수술들은 실제 발생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치조골 이식이나 백내장, 탈장 같은 수술은 현실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특약은 해지할 대상이 아니라 가급적 최대한 유지하셔야 할 보험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보험은 2003년 이전에 판매된 여성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10년 납이나 20년 납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 시점에서는 보험료 납입이 이미 끝나고 보장만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실제 상담을 해보면 이 보험을 해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대부분 해지 환급금 때문인데요. 납입이 끝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해지 환급금이 내가 냈던 보험료보다 더 커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시점이 왔을 때 이 금액이 상당히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품은 예전에 금리가 높을 때 가입했던 상품들이기 때문에 환급금이 그만큼 높거든요. 하지만 이 여성보험은 여성 만성질환 시 정액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를 갖고 있고 갑상선질환이나 당뇨, 고혈압, 관절염, 무지해반증 등 다양한 질환들이 특약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40대 이후 여성분들께 많이 나타나는 무지해반증 수술은 보험에서 사지의 후천성 변형이라는 항목으로 보장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실금 수술은 1세대나 2세대 실손에서도 보장이 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여성보험에서는 정액 보장이 가능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보험료는 모두 납입을 했고 앞으로 활용 가능성이 더 커지는 보장들이 들어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해지를 권하진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린 보험은 일반 상해의료비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2009년 7월 30일까지 판매됐던 특약으로 현재 표준화된 실손보험과는 구조 자체가 좀 많이 다릅니다. 표준화 이전의 실손보험은 보험사마다 보상 한도가 달랐고 상해의료비도 상해 입원, 통원 의료비와 일반 상해의료비로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저도 일반 상해의료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는 통원 한도는 10만 원이나 3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반면 일반 상해의료비 같은 경우는 입원인지 통원인지와 관계없이 하루 한도로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선택이 가능했었어요. 입통원 의료비보다 한도가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활용해 본다면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통원으로 MRI를 촬영했는데 비용이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원 한도가 1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나머지 금액은 전부 본인이 부담이 되는데요. 하지만 일반 상해 의료비는 5천 원만 공제를 하고 나머지를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의원 치료 역시 현재처럼 급여 항목만 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구조가 아니라 비급여 치료까지 폭넓게 보장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나 발생한 의료비가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보장되었더라도 추가로 보장을 받을 수 있었고 산재로 인해 목발이나 허리보호대 같은 보조기구를 구입한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특약은 한번 해지하면 다시는 같은 조건으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네 번째로 말씀드린 보험은 2007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입니다. 이 암보험의 핵심은 갑상선암에 대한 처리 방식인데요. 현재 판매되는 암보험에서는 갑상선암이 유사암으로 분류돼서 일반암 진단금의 20%만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일반암 진단금을 5천만 원으로 설정해도 갑상선암은 1000만 원 정도만 지급되는 형태인데요. 하지만 2007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은 갑상선암도 일반암으로 분류돼서 동일한 진단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가입한 암보험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유리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부터 2022년 초 사이에는 일반암과 유사암을 1대1로 설정할 수 있었던 상품들도 잠시 판매된 적이 있으니까 이 시기에 가입하신 분들도 한 번쯤은 증권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보험은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내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보장해주는 특약인데요.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혀서 스마트폰을 파손했을 경우나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아이가 놀다가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활용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현재 판매되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대부분 갱신형이고 자기부담금도 2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특약은 자기부담금이 2만 원에 불과했고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조건만 보면 현재 판매되는 상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유리한 구조인 거죠. 자,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보험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한 번 해지하면 다시는 같은 조건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네이버나 카카오톡 같은 앱을 통해서 가입 여부 정도는 확인할 수 있지만 정확한 특약 구성과 보장 내용은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험은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이미 잘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오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설령 해지를 하시더라도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만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실제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보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타파 정영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